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로스터들은 커피의 품질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여력이 되면 좋은 생두를 구입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핸드픽을 해서 결점들을 제거합니다. 대표적인 결점들로는 벌레 먹은 콩, 과하게 발효된 콩, 부서진 콩, 곰팡이에 감염된 빈 등이 있습니다. 또 결점두가 많이 섞이면 커피 맛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경우 결점두 수에 따라 G1, G2, G4 등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보기엔 괜찮은 생두인데 막상 로스팅을 하면 디펙트 향이 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참 난감하죠. 오늘은 포테이토 디펙트를 다뤄봅니다. 포테이토 테이스트 디펙트는 이름 그대로 생두, 파치먼트 빈, 로스팅된 커피, 추출된 커피에서 풋내나 생콩, 흑향, 감자 같은 향이 나는 디펙트를 뜻합니다. 최초의 포테이토 디펙트 향 보고는 1940년대 루안다 국경 근처의 콩고 지역에서 커피 샘플들을 수집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감자 향을 만드는 박테리아를 분리했고 후에 이 박테리아들은 판토에아 속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베커와 연구진들은 르완다의 커피 샘플 중 생콩향을 가지는 PG라고 불리는 생두와 그렇지 않은 생두의 휘발성 향기 성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PG라고 불리는 디펙트 빈에서 약 30배 정도 더 높은 어떤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포테이토 디펙트가 다른 로스터들 사이에서 덜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와 같은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디펙트이기 때문입니다. 또 스페셜티 커피를 주로 다루지 않는 로스터들은 이 나라가 약간 생소할 수 있죠. 커피의 향미는 유전적인 요인과 커피의 때루와, 즉 커피가 자라는 그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에티오피아 커피나 케냐 커피,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커피를 마셨을 때 약간씩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루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디펙트 또한 동아프리카의 때루아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포테이토 향은 재배 관리, 가공 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디펙트입니다. 앞서 연구진들은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포테이토 디펙트가 엔테로박테리아과 판토에아 속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이소프로필 메톡시피라진이라는 성분이 디펙트 향의 원인이라고 밝혀냈습니다. 1990년대 초 이어진 연구에서 프랑스 농업기관의 연구진들은 포테이토 향과 안테스티아라고 불리는 커피 열매를 파먹는 곤충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발표된 연구에서 르완다의 커피 샘플, 잘 가공된 커피와 손상된 커피를 배양한 결과 손상된 커피에서 엔테로박테리아과와 판토에아 속 미생물들이 발견되었고 이 미생물들은 감자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2015년 르완다 전역에서 이루어진 필드 연구에서는 포테이토 향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커피 샘플을 수집한 후 안테스티아 버그와 커피 베러보러라는 곤충의 빈도 그리고 포테이토 향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커피 베리보러에 의해 손상된 커피는 포테이토 향과 관계가 없었지만 안테스티아에 의해 손상된 커피는 감자 향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안테스티아의 더 많은 부분의 베리가 손상될수록 감자 향이 발생할 확률 또한 증가했죠. 또 나무당 안테스티아 버그가 많을수록 감자향의 발생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정리해보면 안테스티아 버그는 감자향을 만드는 주범이며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된 커피는 감자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감자향의 원인 케미컬은 이소프로필 메톡시피라진입니다. 그런데 안테스티아는 이 IPMP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테스티아가 감자향을 만드는 박테리아의 매개체이거나 안테스티아가 커피를 손상시켜 감자향 박테리아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포테이토 디펙트가 발생된다. 가 주요 가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설도 존재합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면 생두 표면의 IPMP 농도가 높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제켈스는 인섹티드 빈의 표면과 분쇄 후 IPMP 농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분쇄했을 때 IPMP 농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또 포도의 경우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메톡시피라진 농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생두 자체에서 IPMP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안테스티아가 커피 열매에 자극을 줘서 생두가 메톡시피라진을 더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IPMP는 IPHP의 산소에 메틸기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메틸화가 일어나기 위해선 효소가 필요한데요. 바로 OMT, 오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히드록시피라진의 산소에 수소를 떼어내고 메틸기를 붙여 네톡시피라진을 만듭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커피 유전체를 분석 후 유력한 후보 효소들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효소를 잘 분리해서 히드록시피라진을 네톡시피라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실험했고,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바꿀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메톡시피라진은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만들어집니다. 안테스티아가 공격했을 때도 커피는 스트레스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OMT 효소를 증가시켜서 메톡시피라진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해충에 의한 스트레스라면 커피 베러 보러의 공격에서도 감자향이 증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감자향에 대한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사실 감자향을 가진 생두가 로스터에게 왔다는 것은 생두 회사의 품질 관리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링을 안 했거나 디텍트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로스터에게 생두가 왔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로스터도 샘플링 후에 이취가 나면 폐기하는 수밖에 없죠. 향 성분이니 로스팅을 조금 다크하게 하면 IPMP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IPMP는 열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또 우리가 향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인 이 역측합 또한 매우 낮아서 1리터에 2나노그램만 있어도 우리는 이런 이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IPMP가 10억분의 2만 있어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테이토 향이 약간 비위생적인 가공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산소 발효의 초기 된장향이나 춘장향 또한 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이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펙트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 나오는 무산소 발효 커피들은 그런 부정적인 향보다는 와인과 럼 같은 향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